필수예제 1번 등비수열 문제는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첫째 항과 공비가 제일 중요할 텐데 첫째 항이 주어져 있으면 이용하고 안 주어져 있으면 미지수를 놓고 풀어야겠지. 그리고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AR의 n-1제곱이 되겠고 따라서 A2가 나오면 AR의 1제곱, A5가 나오면 AR의 4제곱 같이 바로바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겠다. 주어진 식을 첫째 항과 공비를 가지고 표현해보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은 6이고 AR 세제곱 더하기 AR 4제곱 더하기 AR 5제곱은 48이 되고 이렇게 지수꼴에 덧셈 뺄셈이 나오면 묶어내는 게 중요하고 첫 번째 식을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A에 1 플러스 R 더하기 R 제곱이 되겠고 두 번째 식은 AR의 세제곱으로 묶어보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되겠고 여기서 A에 1 플러스 R 더하기 R 제곱이 6이라고 했으니까 6R 세제곱은 48이 되겠고 R 세제곱은 8, R은 2가 되겠다. 이제 R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7A는 6이 돼서 A는 7분의 6이 되겠고 주어진 식의 정답은 AR 더하기 AR 세제곱 더하기 AR 5제곱이고 A값과 R값 구해놨으니까 대입해주면 정답이 되겠다. 필수예제 3번 등비수열이라고 했고 첫째 항 공비 안 나와 있으니까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하면 A3은 AR 제곱이 되겠고 A5는 AR 4제곱이 되니까 분자분모를 나눠주면 R 제곱은 3이 되겠고 R은 풀마 루트 3인데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3이 정답이 되겠다. R에 루트 3을 대입해보면 A 값은 1이 되겠고 그러면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니까 루트 3의 n-1제곱이 되겠고 an 제곱은 3의 n-1제곱이 되겠다. 이 an 제곱이 1000보다 큰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의 5제곱은 243, 3의 6제곱은 729, 3의 7제곱은 2187, 즉 3의 7제곱부터 1000보다 커지겠지. 즉 n 빼기 1이 6보다 클 때 1000보다 커질 것이고 n이 7보다 클 때 1000보다 커지니까 최소값은 8이 정답이 되겠다. 필수예제 5번 수열은 결국엔 규칙성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지. 자, 문제를 보니까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 A1은 1에다가 R을 한번 곱한 것이고 A2도 똑같이 R을 한번 곱한 거니까 A1은 1 곱하기 R, A2는 1 곱하기 R의 제곱, A3은
1 곱하기 R의 세제곱이니까 A10은 1에다가 R을 10번 곱한 게 되겠고 2는 거기서 또 R을 곱한 거니까 2는 1 곱하기 R의 11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R의 11제곱은 2가 되겠고 이걸 토대로 주어진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 A1은 R이니까 R 곱하기 A2는 R제곱, R 세제곱, A10은 R의 10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식을 정리해보면 R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0이 돼서 R에 55제곱을 구하라는 뜻이고 얘는 R의 11제곱에 5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서 2의 5제곱 정답은 32가 답이 되겠다. 필수예제 7번 A, B, C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등차 중앙에 의해서 이 B는 A 더하기 C가 되겠고 PQR 세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등비 중앙에 의해서 Q제곱은 P 곱하기 R이 되겠다. 자, 이걸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면 E랑 A랑 B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A제곱은 2B가 되겠고 A, B, 12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2B는 A 더하기 12가 되겠고 2B 대신에 A 더하기 12를 대입해보면 A제곱은 A 더하기 12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 A 값을 구해보면 4랑 마이너스 3이 나오겠다.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아니라 4가 되겠고 4를 대입해주면 그러면 B 값도 구해지겠다. 필수예제 9번 y는 fx와 y는 gx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fx랑 gx랑 같다고 세운 이 방정식의 근하고 똑같지. 이 개념은 고등수학 상에서 배웠지만 수능까지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놓고 문제에서 두 곡선이 서로 다른 지점에서 만난다고 했고 그 교점 x좌표가 차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14x와 3x제곱 더하기 k를 만족하는 이것의 근이 3개가 있고 그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지. 주어진 식을 정리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더하기 14x 마이너스 k는 0의 근이 3개이고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방정식에 세 근을 미지수로 놓을 수 있는데 등비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AR 제곱이 이 방정식의 세 근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근각의 관계에 의해서 세 근의 합은
7이 되겠고, 근을 두 개씩 곱한 값의 합은 14가 되겠다. 자, 지수꼴은 묶어내라고 했으니까 a에 1 플러스 r 더하기 r 제곱은 7이고, a제곱 r로 묶어보면 1 플러스 r 더하기 r 제곱이 14가 되어서 지금 요만큼 a 하나랑 포함된 거 더한 값이 7이니까 7ar은 14다. ar은 2가 되겠다. 자, 이제 세 개의 근의 곱은 a 세제곱, r 세제곱이고 이 값은 k니까 ar의 세제곱이 k다. ar이 2니까 k는 2의 세제곱, 그래서 8이 정답이 되겠다. 필수예제 11번. 닮은 도형이 나오면 우리는 등비수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자,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길이가 4짜리인 정사각형이 있고 2짜리인 정사각형이 있고 1짜리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각 정사각형의 닮은 비는 2대 1이 되겠지. 이때 길이를 보면 길이는 4, 2, 1로 바뀌고 각각 2분의 1씩 줄어들고 있단 말이야. 넓이를 보면 16, 4, 1이 되겠고 넓이는 4분의 1씩 줄어들고 있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닮은 비가 나오면 우리는 이러한 등비수열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놓고, 이때 공비를 구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숫자를 1로 만들어줘. 그러면 1대 2분의 1로 바뀌겠고, 이렇게 했을 때 뒤에 있는 숫자가 공비가 되게 돼 있어. 자, 이걸 이용해서 넓이의 공비를 구해보면 닮은 비가 2대 1일 땐 넓이 비는 2의 제곱 대 1의 제곱, 즉 4대 1이고, 이때 앞에 있는 숫자를 1로 바꿔주면 1대 4분의 1이 되면서 요 4분의 1이 공비로 쓰이고 있지. 이런 식으로 공비를 좀 빨리 구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 문제에서 첫 번째 R1과 두 번째 사각형 R2가 서로 닮음이라고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이 길이를 x라고 하면 이 길이도 x가 되고 정사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x가 되어서 요 길이는 1-x가 되겠다. 그러면 R1과 R2를 다시 그려보면 1x일 때
x 그리고 1-x니까 닮음의 성질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워보면 1대 x는 x 대 1-x다. 그러면 내항곱과 외항곱이 같으니까 x제곱은 1-x, x제곱 더하기 x-1은 0, x값을 구해보면 2분의 -1 풀마 루트 5인데 선분의 길이니까 x값은 플러스 루트 5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실제 닮은 b는 1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고, 자, 앞에 1이 돼 있으니까 이 뒤에 거는 공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넓이 b를 물어봤으니까 넓이 b는 1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제곱이 되겠고, 이것이 공비가 되겠다. 즉, R1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제곱을 곱해주면 이 값이 R2의 넓이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이걸 반복해서 R10을 구하라고 했으면 R10은 R1에다가 공비를 9번 곱해줘야겠지. 그런데 R1의 넓이가 1 곱하기 x, 즉 그냥 x니까 x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였단 말이야. 여기에 18제곱을 곱해주니까 정답은 19제곱을 곱한 값이 답이 되겠다. 필수예제 13번. 자, 다음과 같은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첫 번째에서는 가운데를 잘랐고 두 번째 시행에서는 이 삼각형에 남아있는 부분을 다시 잘라서 없애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요것만 남겠다는 거지. 나머지도 똑같이 해줄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시행에서는 다시 이 삼각형에 또 삼각형을 만들어서 가운데는 잘라내고 남은 것만 남기겠다 이거야. 여기서 한번 배워볼 거는 닮은 b라는 성질은 모든 부분에 통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삼각형 이렇게 두 개 있다 쳤을 때 삼각형의 길이 b가 2대 1이면 요것만 많이 생각하는데 닮음은 이렇게 삼각형 안쪽에 있는 길이, 즉 높이도 똑같이 2대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다 똑같다는 거야. 만약에 사람의 얼굴 크기를 2분의 1 줄이면 눈도 2분의 1을 줄 거고 코도 2분의 1을 줄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 얘하고 얘를 보면 닮았지. 즉 길이 b가 2대 1로 닮았단 말이야. 그러면 꽉 차있는 넓이 b만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어있는 이 형태의 넓이도 똑같은 닮음이 적용돼.
즉, 이 두 삼각형은 길이 b가 2대 1이니까 넓이 b는 4대 1이 될 거고, 앞을 1로 바꿔주면 1대 4분의 1이니까 공비가 4분의 1이라는 성질이 그대로 성립한다는 거야. 자,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256이었는데 그 중에 4분의 1만큼을 잘라냈으니까 남아있는 넓이는 256 곱하기 4분의 3이 되겠고, 그런데 거기에 다시 4분의 1이니까 요 하나의 조각의 넓이는 256 곱하기 4분의 3 거기에 4분의 1을 해준값이 될 거야. 자, 근데 그런 삼각형이 총 3개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곱하기 3을 해줘야겠다는 거야. 자, 여기서 두 번째 개념을 또 한번 배워볼 텐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바로 넓이의 공비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근데 요 도형의 닮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는 개수의 공비도 존재하게 되거든. 처음에는 3개로 분배됐다가 그 다음 걸 보면 9개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겠지. 처음엔 1개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넓이와 개수 같이 변할 때는 전체 공비는 넓이의 공비 곱하기 개수의 공비를 해줘야 전체 공비가 구해지는 형태를 띠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넓이의 공비는 4분의 1인데 개수의 공비가 3이니까 2를 곱하면 전체 공비는 4분의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자, 첫째 항은 256 곱하기 4분의 3인데 5번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한 번 시행을 한 거야.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시행인 거거든. 즉, 두 번째 시행일 때 4분의 3을 한 번 처음 곱하기 시작하니까 5번째까지는 4번만 더 곱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야. 필수예제 15번. 등비수열이 확보하는 공식은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고 r이 1보다 작을 때는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기억해 주면 되겠지. 자, 문제에서 sn이 30이라고 했으니까 sn은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이 값이 30인데 S2에는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r의 2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고 r의 2n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해주면 r의 n제곱 마이너스 1 r의 n제곱 더하기 1로 쓸 수 있겠고 여기서 이 부분을 보면 앞에서 구한 이 부분과 똑같이 즉 이 값이 30이라는 이야기고 이 값은 50이니까 30에
R의 n제곱 더하기 1은 50이다. 그러면 R의 n제곱은 3분의 2가 되겠다. 이때 S3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S3n은 R 빼기 1에 A에 R의 3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인수분해 해보면 R의 n제곱 마이너스 1, R의 2n제곱 더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1이 되겠고,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여기서 구한 대로 30이고, 이 값은 R의 n제곱이 3분의 2였으니까 3분의 2를 대입해보면 9분의 4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1. 그래서 계산해주면 최종 정답은 3분의 190이 답이 되겠다. 필수예제 17번. SN을 가지고 AN을 구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공식은 SN에서 SN 빼기 1을 빼는 것이 되겠고, 이 값은 n이 2 이상일 때부터 성립하고, A1은 S1으로 따로 구하는데, 위에서 구한 A1이 이 값과 똑같을 경우에는 둘을 합쳐줄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SN이 다음과 같으니까 AN은 SN에서 SN 빼기 1을 뺀 값이 되겠고, SN에서 SN 빼기 1을 빼주니까 KK 지워지고 정리할 건데, 지수꼴에 덧셈 뺄셈은 공통인수로 묶어주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묶어지겠고, 4 곱하기 3의 n제곱이 되겠다. 자, A1은 S1이니까 S1은 2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K가 되는데, 아까 위의 식은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거고, 위의 식에서 A1은 12니까 여기서도 12가 나와야 이 값을 n이 1 이상이다 라고 바꿔줄 수가 있지. 그래서 18 더하기 k 값이 12가 나와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되겠다. 필수예제 19번. 자, 원리합계에 대한 문제야. 원리합계에 대한 개념은 설명할 게 조금 많아서 선생님이 좀 빈 페이지를 필 테니까 오늘도 빈 연습장 꺼내가지고 필기할 준비 좀 해보자. 자, 원리합기라는 건 무엇이냐? 원금과 이자의 합이라는 거야. 자, 원금과 이자의 합은 뭐냐? 우리가 돈을 은행에 넣으면 은행에서는 이자를 줄 거거든. 그러면 내가 낸 원금과 은행에서 준 이자를 합친 게 내 통장에 가는 게 되겠지. 그런 거를 계산하는 내용이 바로 원리합기라는 건데, 이 원리합기에서의 제1원칙은 모든 돈은 반드시 은행에 넣어둔다. 자, 우리가 현금 같은 거를 그냥 주머니 속에 갖고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실, 수학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잠깐 예를 들어볼게. 아래다가 넌 은행에서
이자를 1%를 준대. 그럼 너네가 뭐 1,000원이 있으면 이자가 10원밖에 안 되니까 에이 뭐 1,000원 뭐하러 저금해 그냥 내가 갖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래. 만약 은행이자 10%인데 이 금액이 100조라면 그러면 이자가 어떻게 되겠어? 1조가 생기겠지. 그러면 이자 1조인데 이걸 돈 안 넣는다고? 2억도 아니고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일단 모든 돈은 반드시 은행에 보관하는 게 현명한 거야. 내 주머니에 갖고 있으면 바보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원리합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자. 원금의 이자를 주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단리. 두 번째, 복리가 있는데, 단리는 이자가 단순하다. 그 이자가 한 가지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 너네가 100원을 입금하고, 이때 이율이 10%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100원에 10% 이자를 받는다고 치면 그 다음 달에는 110원이 돼 있을 거지. 이자가 10원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단위일 때는 그 다음 달에도 10원. 그 다음 해에도 10원이 입금되는 게 바로 단리야. 복리라는 건 무엇이냐? 이자에 또 이자를 주겠다는 게 바로 복리야. 예를 들어보면 똑같은 이자 10%일 때 100원에서 처음엔 이자를 10원을 줄 거야. 근데 그 다음 이자는 이 110의 10%, 즉 11원이 이자가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다시 또 121의 10%인 12.1이 이자가 되어서 133.1이 바로 내 통장에 찍히는 잔액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복리 문제로 배울 거야. 그 다음 배울 건 적금에 관한 내용인데 너네가 은행에 매달 일정 금액을 돈을 넣었을 때 은행에서 뭐 3년 적금, 뭐 5년 적금 이런 게 있을 때 그 적금의 마지막에 우리한테 얼마의 돈을 줄지 너네가 얼마의 돈을 받을지 그걸 계산하는 게 바로 적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적금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 매년 초에 A1씩 너네가 돈을 넣었다고 쳤을 때 그렇게 N년 동안 돈을 넣으면 과연 나는 얼마의 돈을 받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 이때 이자는 R%다 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내가 매년 돈을 넣는 이 행동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려줘야 될 텐데 현재 추천한 방식은 이 네모칸을 이용해서 요 1년을 표시하는 방식을 추천해. 이 네모칸 하나가 1년인 거야. 두 칸이 있으면 2년이 흐른 거고 3년이 흐른 거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다음 해에 돈을 넣을 거는 아랫줄에다 그릴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거는 또 아랫줄에 그릴 거고. 쭉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흐를 거고 더 시간이 흐른 건 이렇게 그려줄 건데
여기서 매년 초에 넣었다고 하면 A를 여기다 적을 거고, 그 다음 해에 넣은 A는 여기다가, 그 다음엔 여기, 그 다음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적어줄 거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N년이니까, 이 처음에 A를 넣었던 금액은 이자가 총 N번이 붙을 거야. 그러면 A에 R%씩 N번을 증가하니까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겠지. 자, 다음에 넣은 A는 이자가 R%씩 붙을 텐데 아까보다 한 칸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얘는 N-1번 이자가 붙은 거고, 그래서 이 금액은 이렇게 바뀔 거야.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만큼을 우리한테 주면 된다는 거지. 그 다음 A는 한 칸이 더 줄었으니까 더 줄어서 N-2원만큼 이자를 줄 것이고, 땡땡땡. 이 A는 지금 보면 눈으로 봤을 때 2년의 시간밖에 안 흐른 거지.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제곱만큼 이자를 받으면 되겠고, 마지막 A는 1 플러스 100분의 R의 1제곱만큼 이자를 받겠다. 자,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금액을 다 더한 값을 보여줄 거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원리 합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 이제 이것의 전체 합을 구할 텐데, 지금 보면 등비수열의 형태를 띠고 있지. 바로 1 플러스 100분의 R만큼 곱하고 있단 말이야. 즉, 이 값이 공비가 되는 거고, 이게 첫째 항이 되겠지. 이걸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등비수열 합공식을 적용시켜보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로 끝나겠다. 그래서 대입해보면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의 항의 개수가 지금 보면 n개지. 요게 정답이 되겠다. 자, 근데 이 공식은 절대 암기하지 마.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구한 요 과정 그림을 그렸고 거기서 합의 특징을 찾았고 합의 특징이 등비수열이니까 공비와 첫장을 찾았다라는 요 과정이 훨씬 중요하지.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 형태를 안 띄는 경우도 꽤 많아. 그래서 이 뒤에 밑에 있는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배운 요 그림 과정이 중요하고 공식은 외우는 게 절대 아니야. 두 번째로 매년 말에 저금하는 적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매년 말 A1씩 N년간 적금을 들 건데 이자는 R%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그림 그립시다.
이제 그림을 여러 번 그리다 보면 조금만 그려도 알 수 있을 때가 있거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야. 자, 매년 말이라고 했으니까 A를 쓸 텐데 그때는 이렇게 맨 뒤에다가 적을 거야. 그리고서 이자를 줄 텐데 N년. 그러면 첫 번째 넣은 A는 지금 보면 첫 번째 요 칸을 안 지나고 있지? 그래서 얘는 이자가 n-1번 붙을 거야. 두 번째 A는 두 칸을 안 지날 거니까 n-2번 붙을 거고 땡땡땡. 그럼 너네가 여기서 벌써 이것도 등비수열이겠네. 공비가 1 플러스 100분의 r이겠다를 찾을 수 있으면 그림을 더 자세히 그릴 필요 없다는 거야. 이게 안 보이면 더 자세히 그려줘야겠지. 마지막에는 그냥 A1이 나오겠다. 그래서 이게 첫째 항이고 이게 공비니까 등비수열 합공식 적용시켜보면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주의점 n 빼기 1에 속지 말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0제곱도 있으니까 항의 개수는 n개가 맞는 거야. 자, 이게 정답인데 역시나 이 공식을 암기하지는 말라고. 절대 그림 그리는 게 더 중요하다. 자, 세 번째 할부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할부금에 대한 이야기는 요즘에는 좀 어렵다고 해서 잘 문제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알아놔야 그래도 원리학계를 어느 정도 배웠다라고 할 수 있거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너네가 100만원짜리 TV를 샀어. 근데 당장 우리한테 100만원이 없어서 내가 이거를 할부로 산다고 하면 뭐 10개월 할부로 사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저 TV를 파는 사장님한테 매달 얼마씩 돈을 내야 되냐? 이거를 계산하는 건데 단순하게 10만원이 아니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 예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TV를 월 초에 샀다고 해볼게. 그러면 월 초에 100만원의 돈이 이 가게 사장님한테 들어가야겠지. 근데 나는 A1씩 월 말에 갚을 거고 10개월 동안 갚을 거야. 그리고 은행 이자는 R%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처음에 그 TV가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100만원이 지금 당장 들어와야 되고 그것이 10개월 후에는 100에 1 플러스 100분의 R의 10제곱으로 불어나서 내 통장에 있어야지 가게 사장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가 아니겠지. 나는 저 TV를 갚을 건데 내가 이 갚는 금액을 그 가게 사장님한테 미리미리 줘버리면 원금이 계속 바뀌고 그럼 이자도 바뀌고 해서 너무 계산이 어려워져. 그래서 내가 어쨌든 일정한 금액으로 갚을 거니까 이 가게 사장님이 원하는 이 금액만 만족하면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TV를 갖기 위해서 통장을 다시 만드는 거야.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TV 사장님이 원하는 저 금액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월말부터 갚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갚을 거고, 이것의 이자가 이렇게 붙어서 아까 이거 외우지 말라고 했지만 이 금액이 여기에 찍히겠지. 원래는 매번 이렇게 그림 그려서 푸는 거고, 이번에는 위에 있으니까 조각값을 그냥 쓸게. 자, 그러면 지금 구한 이 금액과 시장이 원하는 요 금액이 일치하면 사장님 입장에서도 손해가 없고 나도 낼 돈만큼 냈다는 거야. 내가 낸 돈도 다 이자를 받았고, 이런 식으로 할부금을 계산하게 돼 있어. 지금 보면 R값 나와 있을 거고, N은 10이었지. 그러니까 요 A만 미지수가 되는 거야. 자, 이 정도 배웠으면 원리학교에서 배울 건 다 배웠어. 자, 문제 풀면서 마무리해보자. 필수예제 19번. 연이율이 4%이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0만원씩 5년 동안 적립할 때 5년째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라 라고 했어. 그림 그리고, 자, 매년 초에 100만원씩 넣었으니까 앞에다가 100을 이렇게 적어주고, 자, 그리고 5년 동안 적립한다 했으니까 요거 땡땡땡은 필요 없던 거였네. 그러면 첫 번째 100만원은 이자가 5번 붙으니까 100에 1 플러스 100분의 4의 5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건 100에 1 플러스 100분의 4의 4제곱, 그 다음 건 세제곱, 그 다음 건 제곱, 그 다음 건 1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것을 다 더한 게 정답이 되겠고, 그러면 합은 첫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이게 정답이 되겠고, 계산해주면 1, 1 지워지니까 100분의 4, 100 곱하기 100분의 104, 1.04에 5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문제에서 1.04의 5제곱이 1.2라고 했으니까 요 100 지워지고 4 약분하니까 2600 그리고 1.2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지막 계산해주면 정답이 나오겠다. 필수예제 21번.
태연이의 어머님이 노후 생활을 위해 200만 원 적립한다고 한다. 연이율이 4%이고 1년마다 복리 계산할 때 10년째 말에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구하라 라고 했어. 자, 익숙해지면 아까처럼 보단 그림을 점점 줄일 수 있는 거지. 자, 내년 말이니까 뒤에다가 200을 적어줘야겠고, 그렇게 10년.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이자가 9번 붙을 거고, 두 번째 건 8번, 마지막 건 이자가 안 붙을 거고, 공비가 1 플러스 100분의 4고, 첫째 항은 200, 그러면 합은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의 개수 10개 마이너스 1 이렇게 주면 되겠고, 지금 이 값은 보면 여기 나와 있지? 그래서 대입해주면 정답이 되겠다. 필수제 23번. 자,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일반적인 원리합계 모양이 성립 안 하는, 즉 공식을 쓸 수 없는 문제인데, 자, 왜 그런지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를 해볼게. 어느 직장인이 노후 생활을 위하여 연봉의 일부를 매년 초에 적립하는데 임금 인상률을 감안해서 매년 전년도보다 10%씩 증액하겠대. 돈을 일정하게 넣는 거는 공식이 있지만 이렇게 돈을 일정하게 넣지 않는 건 공식이 없는 거야. 2018년부터 500만 원 적립한다고 시작할 때 2027년 말에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구하라라고 했어.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림을 천천히 그리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매년 초에 적립한다고 했고 맨 처음엔 500만 원 적립 여기까지 됐는데 그 다음 해에는 전년도보다 10% 진입하는데 그러면 두 번째 해에는 1 플러스 100분의 10을 곱한 것만큼을 곱하겠다는 거야. 자, 그 다음 해에는 또 10%를 증액했으니까 이것의 제곱만큼을 적립하겠다는 거지. 땡땡땡. 자, 이 9년째라고 해보자. 그 다음 게 10년째. 이게 1년째였고, 2년째, 3년째. 자, 2년째일 때 1제곱을 적립했고, 3년째일 때 2제곱을 적립했으니까, 9년째일 때는 8제곱을 적립해야겠지. 10년째는 9제곱을 적립해야겠고, 자, 이제 이것이 이자가 붙을 텐데, 맨 처음에 500만원 넣은 거는 이자가 10번 붙을 텐데, 문제에서 2018년부터 2027년까지니까 총 10년간이 되겠고, 그리고 그때 연이율이 10%라고 했으니까, 원금 500만원에 이자가 1 플러스 100분의 10만큼 10번이 붙을 거야. 자, 두 번째 것도
이자가 붙을 텐데 이자가 9번 붙겠지. 근데 얘는 원금이 5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2였고 여기에 이자가 9번을 붙은 게 바로 통장 금액이 되겠고 세 번째 넣은 건 원금은 500에 1 플러스 100분의 10의 제곱이었는데 이자가 얘는 8번이 붙겠지. 그래서 이렇게 8제곱이 되겠다. 지금 이 값들을 계산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똑같은 값이 나오지. 모두 5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에 10제곱을 뜻하겠지. 왜냐면 1제곱하고 9제곱 곱하면 뭐야? 10제곱이잖아. 2제곱하고 8제곱 곱하면 뭐야? 10제곱이잖아. 이게 다 같은 값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 아닌 거야. 마무리까지 해보자. 얘는 원금은 500에 1 플러스 100분의 10에 8제곱인데 거기에 이자가 2번이 붙고 500에 1 플러스 100분의 10에 9제곱인데 이자가 한 번이 붙어서 역시나 끝까지 다 같은 값이 나왔다. 즉 이런 것이 10개가 나온 거지. 즉 정답은 5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의 10제곱 곱하기 12 정답이 되겠다.